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 소녀의 일기장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12월의 일기입니다. 산골에서 새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눈을 맞으면 소복소복 쌓인 눈길을 걸어 학교를 가다 보면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털 장화를 신어도 양말이 덤벙졌습니다. 머리에 내려앉은 눈은 꽁꽁 얼어서 머리카락에 고드름처럼 달라붙어 있기도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얼음이 녹아 물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 시절 겨울날을 찾아가 보실까요? (1980년 12월 1일) 월요일 맑음. 제목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여러 스님을 모아놓고 의병대장 노릇을 한 분이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서산대사는 밥을 먹을 때 윙윙거리는 파리를 죽이지 않고 체면수를 걸어서 젓가락으로 꼭꼭 집어내었다고. (1980년 12월 1일) 월요일 맑음. 제목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여러 스님을 모아놓고 의병대장 노릇을 한 분이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서산대사는 밥을 먹을 때 윙윙거리는 파리를 죽이지 않고 체면수를 걸어 젓가락으로 꼭꼭 집어내었고 쫓았다고 한다. 또 고기란 것은 조금도 먹지 않고 나물만 먹었다고 한다. 우리 이웃집에서 이사를 간다. 전 월순이 언니 집이다. 재산 정아집 뒤 현정이 집으로 이사를 간다. 4일날이면 짐이 다 가고 사람까지 다 간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금화 집 밑에 집에 묵호로 이사를 가고 이사를 왔다. (1980년 12월 1일) 월요일 맑음. 제목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여러 스님을 모아놓고 의병대장 노릇을 한 분이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서산대사는 밥을 먹을 때 윙윙거리는 파리를 죽이지 않고 체면수를 걸어서 젓가락으로 꼭꼭 집어내었고 쫓았다고 한다. 또 고기란 것은 조금도 먹지 않고 나물만 먹었다고 한다. 우리 이웃집에서 이사를 간다. 전 월순이 언니 집이다. 재산에 정아집 뒤에 이 현정이 집으로 이사를 간다. 4일날이면 짐이 다 가고 사람까지 다 간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금화집 밑에 집이 묵호로 이사를 가고 이사를 왔다. 1980년 12월 2일 화요일 맑음. 제목 편지. 4교시를 마치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편지 한 통을 나에게 주셨다. 지난번 교감 선생님께서 소개해 이재숙에게서 왔다. 장수 서부국민학교 4학년 1반 여자 부회장이다. 주요 내용은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제산국민학교에서 다녔는데 다니다가 불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답장 꼭 해주고
사진도 보내달라고 한다. 난 5일쯤 되어서 답장을 써 주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새 책 5학년 1학기 책을 받았다. 국어 도덕은 받지 않았다. 내일 도장을 가져가야 낸다. 또 불우이웃 돕기 성금 50원 이상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1980년 12월 3일 수요일 눈. 제목 시험 치는 날. 군 학력고사 시험이 오늘이다. 아침에 돈 철전이 없어서 100원 밖에 못 가져갔다. 각도기 때문에 삼각자와 컴퍼스,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150원이어야 하는데 모자랐다. 난 막 내놓으라고 했다. 막 야단을 치셨다. 울상이 되어 나왔다. 나오다 넘어졌다. 눈이 조금 와 있어서 돌이 있는 곳을 분간하지 못했다. 더구나 눈에 눈물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서 조금 있다니까 6학년 3반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돌려주셨다. 여학생은 우리 교실에 있고 남학생은 3학년 교실로 갔다. 우리 옆에는 3학년 2반 남학생이 앉아서 쳤다. 1시까지다. 좀 어려웠으나 차근차근 잘 풀어갔다. 집으로 가는데 4분의 1쯤 와서 눈이 막 내렸다. 금세 덜덜 떨리고 눈을 뜨지 못했다. 집에 와보니 머리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물이 뚝뚝 떨어졌다. 낯을 씻은 것 같았다. 춥기가 짝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동전을 철전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학용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까지 150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100원 밖에 없어 때를 쓰다가 야단을 맞았네요. 없다는 데에도 막 내어놓으라고 하고 이럴 땐 아이답네요. 눈물이 앞을 가려 눈이 덮여있던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나 봅니다. 집으로 오는데 눈을 뜨기 힘들게 펑펑 눈이 많이 쏟아져 내렸나 봅니다. 눈을 맞아 머리카락에 얼음이 얼었다가 집에 들어오니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졌네요. 많이 추웠을 것 같습니다. 1980년 12월 4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시험 점수. 학교에 갔다. 2교시 쉬는 중에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갔다가 오셨다. 옆에 시험지를 끼고 들어오셨다. 이윽고 내어주셨다.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 것이다. 맞는 개수를 적고 몇 개 맞은 사람 하면 손 들고 그랬다. 다른 아이가 말하는데 산수가 96점, 실가 90점, 미술 90점, 음악 90점, 도덕 80점이고 사회 92점, 자연 96점, 국어 92점이다. 합계가 706이고 평균은 88.4가 나왔다. 그런데 기훈이는 91.2가 나왔다. 100점이 4개다. 정아는 79.4이다. 정아는 도덕이 50점이라고 걱정을 했다. 나는 기타를 잘 못 쳤다. 100점이 한 개도 없다. 1980년 12월 5일 금요일 눈. 제목 눈. 소복소복 쌓입니다. 털 장아도 소용없지. 이때는 무얼 신어야 될까요?
땅을 보면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누가 요술을 부렸나요? 하늘을 봅니다. 새하얀 눈이 자꾸만 내 얼굴을 때려요. 까맣게 별처럼 생긴 눈이 내립니다. 나는 다시 걸어갑니다. 털장화 속에 눈이 들어갔죠. 양말이 덤뻑 젖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나 보네요. 펄펄 내리는 눈길을 걸으며 동시를 지었네요. 열심히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털장화도 소용이 없네요. 털장화를 신어도 발이 눈에 푹푹 빠져 양말이 다 젖으니 무엇을 신어야 할지. 하늘을 쳐다보면 새하얀 눈이 새카만 별처럼 얼굴을 때린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걸어갑니다 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1980년 12월 6일 토요일 흐림. 제목 선생님께서 안 오심. 학교에 갔다.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도 가방을 벗어놓고 나갔다. 나가자마자 누가 던졌는지 하나 맞았다. 나도 눈을 뭉쳐서 여자끼리 눈싸움을 하였다. 순남이에게 던졌다. 허리 있는데 슬쩍 맞았다. 막 재밌게 노는데 종이 울려서 들어왔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나중에 2반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눈이 와서 못 온다 하셨다. 오늘 자고 일어나니 눈이 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2시간만 하고 마쳤다. 5학년 1반, 2반만 4시간 하고 전부가 2시간 했다. 집에 와서 썰매도 탔다. 텔레비전도 보고 재밌게 놀았다. 집에 오니 아버지께서 진규를 데리고 추운데 밖에서 놀았다고 야단을 치셨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1980년 12월 7일 일요일 맑음. 제목 이사 가는 집. 전월순이의 집은 오늘 이사를 갔다. 이사 가는 집 아이는 참 좋을 것이다. 이젠 비나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재산으로 갔다. 현동 1리인 우체국 D라고 한다. 이사 오는 이는 내일 짐이 다 온다. 영양 사람이란다. 아이들이 3명이란다.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마다 요사이는 여기가 우리 집이 있었으면 하고 가기 싫은 마음이 사뭇 난다. 겨우 발걸음을 옮긴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 오늘은 학교에 안 가니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 마음만 든다. 떡도 먹고 싶고 어깨가 축 늘어진다. 어서 방학이 되면 좋겠다. 아직 한 보름이 남아있다. 1980년 12월 8일 월요일 맑음. 제목 시험지 받음. 오늘은 정식으로 자기 시험지를 나눠주셨다. 난 88.4인 줄 알았는데 다시 내니 88점이 아니고 90점이었다. 89점인데 나머지가 5, 6, 7, 8이 되면 1점을 올려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90점이다. 기훈이보다 총점 4가 적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시험지 틀린 것을 공부하니까 음악 한 문제가 맞는데 안 매겼다. 혹시 틀린가 하여 책의 4분의 2박자의 노래
음을 보니 내처럼 해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일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하였다.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난로에 옥수수를 까서 튀기고 계셨다. 다 튀겨서 가져온 아이들 한 주먹씩 집어주시고는 주전자 물에 넣어 팔팔 끓였다. 점심시간에 내가 밥을 펴놓고 먹으려고 할 때 컵에 물을 부어서 내주셨다. 난 집에 와서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다. 담임 선생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찬도시락을 먹는다고 미리 난로 위에 얹어두어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찬도시락을 먹는다고 미리 난로 위에 얹어두어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온 마른 옥수수를 까서 난로에 튀겨 구수한 옥수수물을 끓여주셨네요.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마음만큼 따뜻했지요.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찬도시락을 먹을 때 직접 컵에 물을 부어주시는 모습이 좋기도 하고 신기했나 봅니다. 집에 와서 그 모습이 생각나 우습기 짝이 없다고 하네요. 커다란 주전자에 옥수수차가 팔팔 끓고 구수한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서 느껴집니다. 1980년 12월 9일 화요일 맑음. 제목 혼자 집에 옴. 청소를 마쳤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안 오셔서 10분쯤 뛰어놀다 가니 선생님께서 집에 가라고 하셨다.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려고 교문 쪽으로 갔다. 아이들이 다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갔다. 내 혼자 남을까봐 얼른 뛰어갔다. 아이들은 벌써 어디쯤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내 혼자 가야만 했다. 무서워진다. 쥐가 바작거려도 무서워서 온몸이 쪼그러든다. 제일 무서운 곳에 와서 무서운 생각이 자꾸만 나서 노래를 부르며 갔다. 난 혼자 무서울 땐 노래를 부른다. 조금 갔을 때 비행기가 가며 쾅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나서 난 죽는 줄 알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또 노래를 부르며 갔다. 이젠 조금만 보시락거리면 겁이 덜썩 나고 뒤를 돌아본다. 드디어 그렇게 가다니 동네가 보이고 우리 집이 보이자 마음이 놓였다. 오늘은 학교에 갈 때도 2번이나 얼음이 있어서 미끄러졌다. 비행기 소리가 콱 날 때 겁이 무척 났다. 언제나 혼자 산길을 가는 게 제일 무섭고 힘들었지요. 이날도 그렇네요. 무서울 때면 노래를 크게 부르며 걸어가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소리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려도 깜짝 놀라는데 비행기가 쾅 하는 소리에 놀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먼 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런 무서움과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 날씨로 인해 힘든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980년 12월 10일 수요일 눈. 제목 눈을 맞는 게 좋은가. 4교시로 마쳤다. 약을 사가지고 나니 날씨가 바람이 불고
눈이나 비가 올 것만 같고 다리가 아팠다. 그래서 약을 친구에게 우리 집에 갖다 달라고 했더니 누구누구한테 그래라 하면서 갖다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여러 아이들에게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다. 조그만 것인데 무겁지도 않고 주먹보다도 작은 것이다. 집에 오려고 결심한 다음에 빨리 뛰어갔다. 점심은 가져왔지만 먹지 않았다. 내하고 제일 친한 영숙이도 가져가지 않고 내 조금 앞에 가면서도 같이 가주지 않았다. 친구들이 쉴 사이에 내가 빨리 앞에 가버리고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아래 7일날 소주를 사 가져와서 무겁다고 내가 책 좀 가져가자 해서 가져갔는데 자기는 그랬다. 그리고 배고프다면 토요일날 밥을 가져와서 나도 좀 먹고 그 애도 좀 줬다. 그런데 그 조그만 약도 좀 안 갖다 준다. 조금 가니 눈이 왔다. 머리에 하얗게 앉았다. 이럴 줄 알았으나 약 때문에 이 눈을 다 막고 오니 여간 속상치 않았다. 다시는 그 애하고 놀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집까지 오면서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춥고 분하기 짝이 없었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와서 마음속으로 욕을 많이 했다. 서로 도우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산골 소녀가 단단히 화가 났네요. 많이 속상했나 봅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아 눈을 막고 산길을 걸어 집으로 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약 심부름을 해야 했네요. 몸이 아플 때 산길을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겨울에 찬바람과 눈을 맞으며 가는 것은 감기 들기에 딱이죠. 집에 가기가 힘들고 친구들은 부탁을 해도 서로 미루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네요. 특히 친한 친구에게 많이 서운했나 봅니다. 춥고 배고프고 다리까지 아픈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도 않고 혼자 뛰어갔을까요?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내가 도와준 것까지 다 읊고 있네요. 마음이 짠합니다. 1980년 12월 11일 목요일 비. 제목 홈즈 탐험을 듣고. 이반 선생님은 오늘도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이반 아이들이 책상과 함께 우리 교실로 들어왔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홈즈 탐험이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시지 않고 끝냈다. 내가 생각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홈즈는 경찰관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다 해결해내는 분인데 조수가 하나 있다. 이 조수는 의사이면서도 심부름을 하고 한 가지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홈즈에게 물어서 책을 만들고 있다. 아침에 지겨워서 홈즈는 조수에게 오늘 신나는 일 없나? 하니 조수는 신문을 보더니 기찻간에서 500원을 사기당한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어떤 여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벌벌 떨며 오는 것이다. 들어오래서 온 까닭을 물으니 자기는 가정교사인데 돈이 다 떨어져서 직업을 구하려고 가니 턱이 2개 같은 영감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서 우리 집에 갑시다. 1년에 50만 원을 준다며
조건은 8살 애만 좀 가르치고 머리를 어깨쯤 오게 자르고 내가 초록색 치마를 입으라고 하면 몇 번씩 입으라는 것이다.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니 조수를 시켜서 달래고 며칠 후에 편지가 왔는데 돈을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오라고 했다. 이상해서 가도 되겠는지요 하니 내가 좀 도와줄 테니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너도 밤나무 숲에 집 한 채가 있는 곳에 가니 위로는 밤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저 밑으로는 바다가 있었다. 아주 오래된 집이라서 마루에 올라서니 삐그덕거렸다. 그런데 하인 부부가 살고 개가 사자하고 개하고 교배를 붙여서 낳은 소만한 개가 있었다. 집 뒤에 이상한 창고가 있다. 정말로 초록색 치마를 입고 창가 걸상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니 나갈종이 울리고 이야기를 끝냈다. 듣고 싶기 짝이 없었다. 홈즈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었나 봅니다.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입가에 미소가 빙그르 돕니다. 재미와 긴장감을 주는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하는 홈즈는 영웅 같았습니다. 5학년 때 도서실에 있는 셜록 홈즈 시리즈에 빠져서 모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1980년 12월 12일 금요일 흐림. 제목 집에 안 감. 오늘은 집에 가지 않았다. 언니 집에서 잤다. 5시쯤에 수미가 놀러와서 내를 데리고 저 집으로 데리고 갔다. 기훈이는 이야기책을 읽고 기훈이 형은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눈이 부어 있었다. 기훈이 엄마는 밥을 짓고 있었다. 기훈이 엄마가 바가지에 사과를 담아와서 깎아 먹으라고 했다. 하나가 2개씩 먹으면 됐다. 기훈이, 수미, 기수, 내가 먹었다. 수미는 막내이고 기훈이는 둘째고 기수는 맞이다. 기훈이는 우리 반이고 수미는 1학년 1반이고 기수는 중3이다. 오늘은 통지표도 받았다. 아버지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도장도 못 찍었다. 수미도 우리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잤다. 1980년 12월 13일 토요일 맑음. 제목 축구. 4교시째다. 남녀 축구 시합을 했다. 선생님은 우리 편이다. 날씨가 추운데도 밝은 챈다고 겉옷을 벗어놓고 나왔다. 골키퍼는 황미경이가 섰다. 남자는 장재복이가 섰다. 손이 시려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공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틈이 없다. 남학생들은 매일 해보니 멀리 찰 수 있고 일부러 공을 차서 아이들 손에 데이게 해서 공을 저들이 차지하고 했다. 선생님은 우리 골키퍼 있는 데에서 한 번 차면 6분의 5까지 가는데 남학생들이 잘해서 빼앗기곤 했다. 1대 0으로 졌다. 이틀 동안 엄마를 안 봤다고 보고 싶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하면 왜 이제 오냐 하시는 것이 마치 내가 나는 듯이 기뻐진다. 엄마 불러도 없으면 짜증이 나고 무섭고 쓸쓸한 느낌이 든다. 엄마는 내 생명같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며 엄마 없는 아이가 더욱 불쌍히 생각된다. 1980년 12월 14일 일요일 눈. 제목 내 동생. 내 동생은 둘이가 있다.
하나는 여자고 8살이고 남자는 5살이다. 여자는 영자고 남자는 진규다. 영자는 내가 말하면 내 마음이 속이 상할 정도로 대답하며 제보고 안 그래도 막 욕설로 대답한다. 안 미울 수가 없다. 암만 욕을 안 할래도 영자가 욕을 막 나오도록 요술을 부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코가 시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켜도 들은 척 만 척하고 대꾸를 자주 한다. 암만 좋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된다. 저녁을 먹고 연필을 꽂을 통을 캔트지로 만들고 반장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카드를 만들었다. 탑을 복판면에 그리고 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인데 하얀 눈이 내린 것이다. 겉장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고 쓰고 안쪽에 복주머니를 그렸다. 겉장에 성탄을 쓰면 안 된다. 교회에 말뜻이 있는데 절에 있는 불교의 탑을 그렸기 때문이다. 1980년 12월 15일 일요일 눈. 제목 충효예로 글짓기. 2교시에 충효예로 글짓기를 했다. 충효예에 대하여 몇 가지 제목을 정해 주셨다. 나는 처음에 6.25에 대한 산문을 지어서 검사 맡으러 가니 불합격하셔서 요번에는 운문인 우리 어머니를 지어서 원고지에 옮겼다. 효도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은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 어머니. 누가 흉을 봐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밥 짓는 엄마. 엄마 불러 대답하시면 날듯이 기쁘죠. 하지만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면 풀이 죽지요. 점심시간에 밥을 뜨거운 것을 먹었다. 3교시가 좀 지나서 밥을 가져오래서 난로 위에 얹어 놓아서 약간 누렇고 뜨거웠다. 물도 팔팔 끓는 물을 먹었다. 우리 선생님께선 다른 선생님보다도 더 좋아요. 5학년 때에도 우리 선생님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내 생명같이 좋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을 울컥하게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직접 이런 말을 하거나 마음을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뚝뚝한 아들 같은 딸이었죠. 일기에서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많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낭독하고 있는 산골소녀 일기장 유튜브에서 저희 어머님이 최고의 팬이십니다. 듣고 또 듣고 마르고 닳도록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유튜브 속 제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려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 입고 싶은 옷도 사 입고 미용실에서 하고 싶은 머리도 예쁘게 해라. 마음껏 해라. 하고 당부하시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숫가루가 먹고 싶어 했던 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제 어머니는 40대 중반이셨네요. 이제 80대 중반이 되어 가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엄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힘든 가운데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고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쁩니다. 산골소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